당초 이 교회 신도 가운데 가장 먼저 확진을 받은 31번째 환자가 최초 전파자이자 슈퍼 전파자로 지목됐습니다. 그런데 보건당국은 이 환자 역시 2차 감염자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집단 감염의 최초 전파자는 여전히 미궁이란 얘기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31번째 환자는 대구 신천지교회 첫 코로나19 환자로 확인되면서 슈퍼 전파자로 지목됐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고도 검사를 2차례 거부했고 열흘 지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환자가 다녔던 신천지교회에서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31번째 환자도 2차 감염자로 보고 있습니다. 31번째 환자가 증상을 보인 시기와 겹치는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발병일을 저희가 2월 7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 전체 그 신천지 사례하고 관련된 그 사례들의 발병일로 유행 곡선 같은 걸 그려보면 2월 7일, 8일, 9일에 일부 환자가 있습니다. 즉 31번째 환자도 확인되지 않은 제3의 인물로부터 감염됐고 나머지 확진자들도 또 다른 감염원에 감염됐다는 겁니다. 이후 9일과 16일 예배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났다는 게 보건당국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천지교회의 최초 전파자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보건당국은 31번째 확진자가 증상이 시작되기 전 청도에 방문했던 사실에 주목하고 오늘 첫 사망자가 나온 청도 대남병원과 신천지교회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대구 신천지교회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만 예배를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흩어졌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방역당국은 예배 참석자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느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에 사는 한 20대 여성 신도는 지난 9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이날은 슈퍼전파자인 31번 확진자가 예배에 참석한 날입니다. 전라북도는 이 여성이 예배 때 31번 확진자와 가까이 있지는 않았고 아직 발열 등 증상이 없어서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과천시에도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온 신도 6명이 있습니다. 과천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중 1명이 목이 부어오르는 증상이 생겨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했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31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도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31번 확진자를 만난 한 30대 남성은 제주에 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 남성의 건강 상태와 이동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신천지 대구교회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조보경 기자, 정리를 하면요.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31번째 환자가 증상이 나타난 이후인, 그러니까 지난 9일과 16일 예배에 지금까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그런데 지난 7일, 8일, 9일에도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이 더 있다고 새롭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 예배에서, 그러니까 지난 9일 이전 예배에서 누군가가 옮겼을 수 있는데 그 이전 예배는 언제 있었습니까? 네, 신천지교회는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일에 2번, 일요일에 4번, 그러니까 매주 총 6회 예배를 진행하는 겁니다. 31번 환자는 9일과 16일에 예배를 본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2일과 5일에도 예배를 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31번 환자 증상 발현일이 7일로 판단이 되는데요. 2일이나 5일 예배 중에 다른 누군가에게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2일과 5일 예배 참석자들에서도 지금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군요. 31번째 환자와 함께 예배를 본,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난 이후인 지난 9일과 16일에 함께 예배를 본 사람이 1,001명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31번 환자와 함께 예배를 본 교회 신자 1,001명의 명단을 모두 받았다고 했습니다. 9일과 16일에 함께 예배를 본 사람들인데요. 이들을 모두 자가격리 조치하고 전화를 통해서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교회 신도인 나머지 8,000명의 신도 명단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에게도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교회 측은 저희 취재진에게 교인 모두 총 9,000명의 교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질본에 거의 모두 넘긴 상태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구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이 교회에 다녀온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 대구 교회로 모이는 겁니까? 네, 신천지 대구교회에 경남뿐 아니라 과천, 전북 등 전국 각지의 교인들이 다녀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신천지 교회의 특성 때문인데요. 오늘 저희 취재진이 신천지 교회 전 교인들과 또 교회 측 사람들과 많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살던 곳과 다른 지역에 가도 그 지역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본다고 합니다. 교인 카드를 통해서 다른 지역 신천지 교회도 자연스럽게 출입이 가능하고 또 예배도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구에 와서 예배를 보게 됐다고 합니다. 또 대구 지역의 경우 경북권에서 가장 큰 도시인 만큼 경북에 있는 다른 여러 도시들에서도 교인들이 온다고 합니다. 네. 환자들이 많이 확인이 되면서 신천지 교회 예배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혹시 취재된 게 있습니까? 네, 신천지는 일반 교회와 달리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보고요. 또 교인들 사이의 거리도 굉장히 가깝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리포트를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교인이었던 이들은 예배 방식이 독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교회는 지금 의자들을 놓잖아요. 신천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감히 사람이 앉아서 드리냐. 방석을 깔고 각자 앉아라. 앞에서부터 사람을 붙여가지고 정말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가지고 옆에 이렇게 발을 이렇게 꺼내지도 못할 정도로 예배 중 접촉도 잦다고 했습니다. 강사님들이 예배 진행을 할 때는 서로 중간에 뭐 사랑하라 얘기하고 격려를 해주라고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라 그러면 정말 바로 코앞에서 사랑합니다 뭐 우리 전도합시다 친다 뭐 모든 그런 타입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예배 뒤에도 부별 모임이 많고 거의 매일 본다고도 했습니다. 모임이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고 오늘 모임도 있고 수영 모임도 있고요. 예배 드린 거 말고도 학습이 있어. 월화 수목 금 토 일까지. 교회 근처에서 함께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돈이 없으니까 원룸이나 임대를 놓으면서 한 곳에 이제 방을 얻어가지고. 전문가들은 이런 예배 방식과 생활상이 감염 확률을 높인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이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예배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정식 예배당뿐 아니라 대구 곳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대구 시내 한 상가 건물입니다. 안에는 교회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신발장에는 실내화가 빼곡히 찼습니다. 신천지가 교육 장소로 쓰는 곳입니다. 비밀 교육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몰래 신천지가 아니라고 속여서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공부시키는. 이러한 교육 장소가 대구에만 20곳. 상당수가 지금도 계속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함께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모임은 아침 식당이었으면 할 때도 있고요. 카페 할 때도 있고 그래요. 보건당국은 31번 확진자가 지난 7일 증상을 보인 뒤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2차례 참석해 1,000명가량 접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31번 환자가 지난 9일과 16일 일요일 오전 8시 예배에 참석했는데 총 1,000명이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천지를 잘 아는 관계자들은 접촉자가 10,000명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요일에는 예배만 4번 열리는데 한 번 예배를 할 때 5,000명 가까운 신자가 모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12시에 9개 층 다 풀로 차서 예배하거든요. 한 5,000 정도가. 그리고 또 4시에 또 4개 층 정도 쓰고. JTBC 김지성입니다. 신도들의 거짓 대응을 부추기는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어제 보도해 드렸습니다. 신천지 측은 공식 입장이 아니고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감염병과 관련해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도선 기자입니다. 온라인에 퍼진 신천지 교인들의 외부 대응 지침입니다. 신천지 측은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짓 대응을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거짓 진술을 하거나 일부러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내려졌기 때문에 의료진에게 거짓말만 해도 행정제재인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질병관리본부나 지자체의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면 징역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관련 내용을 숨겼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형법 137조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짜뉴스에 대한 경찰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뿌린 혐의로 현재까지 49명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네, 지금 대구는 확진자 동선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도시 전체가 비상입니다. 대구시청은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지금까지 공개된 확진자의 움직임을 정리했습니다. 1988년 세워진 대구 최대 도매시장인 매천시장이 폐쇄됐습니다. 어제 오후 상인 허모 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매천시장 내 확진자와 가족들이 근무했던 청가물 시장입니다. 과일을 도매로 판매하는 점포 350여 개가 모여있는 곳인데요. 바로 이 가게에서 확진자가 나온 뒤 주변 가게들의 문을 닫아두고 지금은 출입 금지선까지 설치해뒀습니다. 일요일 날인가 열이 나고 몸이 좀 안 좋았을 때요. 그래가 나오지 마라. 원래부터 안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검사 확진이 나왔어요. 대구 시내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동성로. 이곳에 있는 교보문고 대구점도 폐쇄됐습니다. 지난 15일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거기는 몰랐어요. 근데 저 며칠 전에 갔다 와가지고 좀 무섭네요. 혹시 걸릴까 봐. 같은 날 확진자가 방문한 대구 현대백화점과 동아백화점도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선 주택가를 방문하는 야쿠르트 직원의 확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공무원이 감염돼 직원 5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확진자 동선과 함께 폐쇄 조치가 이뤄진 장소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이 도시 전체로 확대되자 대구시청은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도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